안녕하세요. 저 특허법 강사 조윤중이라고 하고요. 질문하고 상담이라던가 이런 것들 제가 게시판 하나 알려드릴게요. 알파벳 JHJ 요 짝대기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 그룹 group.com 여기에 이제 수험 게시판은 여러분들끼리 뭐 글 쓰고 응답하고 그런 거고요. 저한테 혹시 질문을 주실 거면은 거기 변리사 시험 특허법 게시판이라고 있어요. 특허 게시판이 이제 저한테 질문 주실 수 있는 거고, 상표에 대해서도 질문 주시려면은 여기 김영남 변리사님께 아직 수업 안 하셨어도 편하게 질문하시면 다 착하신 분들이어서 상담 잘해 주시니까 고려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민법 선생님 조금 이따 또 오실 건데 여기 이제 류호건 선생님한테 상담하시면 돼요. 그 각 강사님마다 다 게시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화학 선생님도 계시고 이문환 선생님 여기도 활용해 보시면서 상담 받아 보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저는 요거 특허법 공부하는 바람직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 수험 스타일이 우리 변리사 시험 수험가에서 처음으로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처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제 수업을 제일 많이 듣고 계셔서 다른 수업들도 저하고 이제 비슷하게 바뀌었긴 했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저하고 아직 그 강의 스케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혹시 강의를 듣다가 제 수업이 조금 이거는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의문을 품으실 수 있어 갖고 커리큘럼하고 공부 방법을 같이 연동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 문제는 1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말고. 조문하고 판례가 출제가 됩니다. 저는 이 조문하고 판례를 각각 나눠서 강의를 해요. 이거 조문에 대해서는 기본 강의에서 하고요. 판례에 대해서는 판례로 정리하는 중급 강의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요. 이 두 강의는 반드시 필수 과정이에요. 제 강의는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개인데 얘 두 개는 필수 코스. 필수 코스. 여기서는 조문에 대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몇 가지 단어들을 좀 외우셔야 되는데 그걸 무턱대고 처음부터 외우기 시작하면은 절대 공부 오래 할 수 없어요. 이 고시 공부는 지속력이 필요한데 무턱대고 암기로 가면 지겨워서 절대로 공부 못합니다. 저는 이게 조문을 어떻게 접근을 시켜드리냐면 조문이라는 게 이게 서로 간에 약속을 정한 건데 명분이 있는 상태에서 약속을 정해요. 그 명분을 최대한 말씀을 드려요. 이 명분은 시험 문제의 지문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명분이 여러분들 최종적인 조문 암기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이게 그냥 암기가 아니고 자연스러운 이해 요게 좀 도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본 강의에서 이 조문이 탄생되게 여러분들이 외워야 할 내용들 그것의 이유들 무슨 생각으로 우리 국회의원과 그런 분들이 그와 같은 약속을 만들었는지 더 근원적인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거를 저하고 소통하시면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는 거예요. 소통까지만 하고 외우는 건 또 제가 수업 시간에 잡아드려요. 기본 강의 때 어떻게 또 외울 거는 잡아드리냐면 수업을 먼저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수업 끝나고 다음 시간마다 복습용으로 그 빈칸 시험을 봅니다. 외워야 될 내용들을 제가 뚫어놔요. 그걸 가볍게 맛보기 하면서 명분들 이해한 상태에서 외워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면 알 건데 그 외운 걸로 이제 시험을 보면 되는데 외운 거와 시험이 약간의 처음에 괴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 외운 걸로 시험을 볼 수 있는데 난 다 외웠는데도 시험을 보면은 좀 다른데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걸 제가 그래서 잠깐 잡아드려요. 여기서 예제 문제를 좀 풀어드립니다. 기본 강의에서는 이렇게 들어가요. 조문에 대해서 명분 좀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암기해야 될 부분들을 빈칸으로 해서 드리고 이거 복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제 문제 몇 개 좀 풀어드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강의. 그리고 기본 강의만으로 완벽하게 조문이 끝나시는 분들도 있는데 스타일에 따라서는 기본 강의만으로는 저하고 이제 소통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맥락은 잡혀가는데 아직 완벽하게 틀이 좀 안 잡힌다 이런 분들이 좀 계실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라면 이제 그 다음 강의 조문 특강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선택 강의예요. 여러분들이 하실 분들은 하시고 난 기본 강의만 해도 충분하다면은 이건 안 하셔도 되고 조문 특강에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분명히 기본 강의 들으면은 외워지기까지는 안 했지만 특허법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제가 명분을 다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뭔가는 다 알고 있는데 약간 그게 서로 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고 그냥 추상적으로 날뛰는 관계 이런 단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기서 제가 뭘 해드리냐면은 각 조문들을 유기적 결합을 위해서 다 대비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1조하고 뭐 100조하고 이런 걸 비교하면서 차이점들을 설명해 드려요. 그럼 그 비교 과정 중에서 얘들이 다 결합이 돼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 막 무턱대고 산재되어 있던 것이 벽돌처럼 쌓여져 가는 그런 단계를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는 각 조문들을 대비해 드립니다. 대비해서 제가 여기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잡아드리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이 벽돌 쌓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래서 벽돌이 내 기본 강의 듣고 기본 강의 처음에 들으면 다 안 쌓여져요. 근데 내가 복습하면서 혼자 쌓을 수 있다면 혼자 하시는 거고 그게 좀 안 된다고는 조문 특강 같이 오시면 되는 거고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그 시험 합격에 있어서 무조건 단기 합격이 되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듣고 복습을 내가 어느 순간 계속 하고 하다 보면은 쌓여질 수는 있는데 그게 난 단기만에 될 수 있을 것 같다면 기본 강의로 가시고요. 이게 몇 번 복습했는데 좀 안 될 것 같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면 조문 특강 무조건 오는 게 좋아요. 그게 시간을 훨씬 단축시켜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로 나중에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조문이 끝났으면 이제 판례 강의 오시면 돼요. 근데 이거 조문 특강 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끝나고 판례 강의 오면 좀 늦을 수도 있으니까 동시에 들어가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판례 강의 들어오게 되면은 제가 판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요. 이것도 외우면 돼요. 이 외울 것들을 제가 교재에서 다 굵은 글씨 쳐드립니다. 굵은 글씨 부분만 외우시면 돼요. 굵은 글씨 외의 부분은 뭐냐면 그것도 명분이에요. 이 굵은 글씨가 나오게 된 의미들, 취지들, 배경들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내용이 있고 그 다른 내용을 제가 이제 강의로도 설명을 드리고 얘는 우리가 그 조문이라는 게 천재들이 만드는 게 아니어갖고 완벽하게 모든 상황을 이렇게 빈틈없이 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약사법 만드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본 적이 있는데 법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우리가 지키고 싶은 어떤 가치관이 하나가 있어요. 이걸 지키려면은 안 좋은 상황들 있잖아요. 부정적인 상황들. 이 부정적인 상황들을 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아이디어를 내라고.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었는데 그 아이디어를 모아서 막는 걸 이제 조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정적인 상황들을 처음에 다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빈틈으로 나옵니다. 빈틈으로 나와서 이거 빈틈을 메꾸는 게 판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판례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조문을 갖다가 빈틈이 있으면 이거 조문 만든 명분이 있다 그랬죠. 그 가치관. 그 가치관을 통해서 확대 해석하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제가 판례 강의에서 뭘 해드리냐면 우리 조문 강의에서 이거 조문에 대해서는 또 잡았잖아요. 이 조문은 또 사회에서 또 지킬 가치관이 있으면 이걸 약속을 잡죠. 이 가치관을 설명드리는 게 기본 강의인 거고요. 그다음 판례 강의에서는 이거 조문을 갖다 확대시키는 요 판사의 과정을 저희가 또 설명드려요. 그래서 그걸 또 저하고 처음에는 명분을 통해서 소통하시면 되는 거예요. 판례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최대한 이해하시면 돼요. 하여튼 이해 과정이 없으면은 공부 여기서 그만둬 버립니다. 지겨워지기 때문에. 이 정도 가면 이제 한 민법하고 특허하고 해서 3, 4개월 정도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때 계속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암기가 계속 주입되면 100% 누구든지 그냥 하기가 싫어져요. 그때 한번 슬럼프 와요. 민법 가고 특허 가고 이 정도 가면 보통 4월에서 5월 아니면은 6월 정도 되거든요. 이때 슬럼프 오면 절대적으로 암기는 계속 하시면 안 돼요. 말립니다. 슬럼프 오면은. 그때 최대한 이해로 가서 계속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걸 저하고 이제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습하실 때에도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좀 경계선에 있다. 너무 많이 들어와갖고 조만간 슬럼프 올 거다. 이거 본인이 다 알아요. 그럴 때는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저하고 계속 소통만 하면 돼. 나중에 충분히 외울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판례 강의에서 할 거고. 이거 제가 자료에다가 외울 부분들은 굵은 걸 줄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담되면은 이거는 그냥 여기 부분이가 하고 넘어가셔도 돼. 그렇게 이제 중강의 끝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조문 배웠고 판례 배웠어도 이걸 외우면 시험 풀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외운 걸로 시험 문제를 봤을 때 되게 이질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외우면 분명히 풀 수 있다는데 난 다 외웠는데 왜 못 풀지? 이런 단계가 분명히 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혼자서 문제집 풀면서 좁힐 수도 있는 거고 저하고 이제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미 선택적인 강의인데 문제풀이 강의가 들어갑니다. 그게 첫 번째 가는 게 기출문제 OX 강의를 해요. 그래서 기출 지문을 이거는 제 기본 강의 순서대로 조문하고 판례에 대해서 외우신 부분과 문제 푸는 부분의 그 괴리감을 줄여드려요.
외운 게 이런 거 이런 것이면 문제 풀 때 이런 생각 가지면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해드립니다. 얘는 순서대로 간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강의도 합니다. 얘는 순서대로가 아니라 회차별로 좀 찝어서 합니다. 기출문제 회차별로. 그리고 객관식 강의라고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이제 객관식 문제들이 나오는데 얘는 기출문제 외의 문제로. 그리고 여기도 지금 기출 로스하고 기출하고 이것도 같은 겹치지 않게 합니다. 기출 로스는 제가 최신 연도로 하고요. 기출문제 강의는 과거 연도로 해요. 그래서 절대 이제 내용 자체는 겹치지 않게. 요건 이제 순서대로 처음에 초급자용, 요건 이제 중급자용, 요건 최종 단계용.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내용은 하여튼 다 다르고. 근데 수업 진행하는 스타일 자체가 이건 좀 초급자용, 그래서 기본 내용 좀 많이 설명드리고, 요건 좀 중급자용,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본 내용 배제하고 최대한 문제풀이 위주로만 그렇게 좀 해드리는 강의들. 이게 이제 문제 강의들. 요건 이제 필요한 단계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순서는 있어요. 내가 혼자 하거나 아니면 강의를 듣거나 할 때도 다 순서가 있는데, 혼자 할 때도 무조건 기출 먼저 보셔야 돼. 그 다음에 기출이 완벽하다 하면은 객관식 보는 거예요. 객관식 절대 먼저 하지 마시고요. 물론 객관식에도 기출문제 같이 들어가 있긴 한데, 기출만 따로 모아서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는 있어요. 혼자 하실 때도 이렇게, 강의를 들으실 때도 만약에 강의 듣는다면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이것만 하지 않고요. 결국엔 이거 외우는 것도 문제를 풀다 보면 외워져요. 그러니까 외우고 문제 풀고 이 속도면 되는데 그걸 그냥 같이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 모의고사를 봐요. 월말 모의고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6월부터 11월이나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토요일마다 봅니다. 특허법에 대해서 20문제씩. 처음에는 이제 쟁점별, 진도별로 좀 할 거고요. 한 8월 정도부터는 전범위 그렇게 나갈 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문제풀이 수업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정리 강의가 심사 기준이라고 있는데 이걸 간단히 정리해드리고 최종 정리해드리고 제 강의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문 강의, 기본 강의하고 중급 강의는 이건 필수 과정이에요. 이 중급 강의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같이 얘네 둘은 필수. 그 다음에 조문 특강 같은 경우는 선택인데 만약에 기본 강의만으로 복습을 한두 번 했는데 한두 번 한 건 기본 강의에서 제가 뭘 위주로 복습하라고 제가 다 말씀드려요. 그걸 위주로 한두 번 했는데 아직도 내가 쌓이지도 않다면 조문 특강 오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는 거고 나머지 이제 얘네들은 정말 철저하게 임의적으로 강의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면 오시고 혼자 할 수 있다고 혼자 하시고 얘네들도 마찬가지 강의가 필요하다면 하시고 혼자 하실 수 있으면 혼자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수업을 같이 하게 되면은 강의 특색도 이렇게 있듯이 저는 이거 조문을 공부할 때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나무에다 열매까지라고 하면은 절대적으로 이건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아갑니다. 한 번에 모아버리면 이거 혼동이 돼요. 그래서 처음엔 줄기만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열매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 짬뽕 시켜서 가면 어느 순간 암기가 되는데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면 지럽지 않고 이해가 되는 수도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는 수업을 들어봐야 좀 알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기본 강의 듣고 1, 2회 복습하라 그랬죠. 그걸 이거 위주로만 제가 복습하라고 할 거거든요. 이 전체도 아니고 그런데도 안 된다 그러면 조문 특강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 범위가 조문하고 판례인데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본 강의 이게 3월에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에 한 번 해요. 근데 시험 범위는 뭐냐면은 이 조문이 자꾸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개정이라고 해요. 시험 범위는 시험일 당시 시행 중인 범위. 그게 언제냐면 이제 우리 내년에 2월쯤에 시험을 볼 거니까 2021년 2월 당시에 조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수업은 2020년 3월이나 5월에 한단 말이야. 이 사이에 개정이 있으면 개정 사항을 여러분들이 반영해야 돼요. 그게 제가 내용이 너무 많으면 따로 특강을 해서 무료 특강을 뿌리는데 내용이 별로 없으면은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제 게시판에. 그래서 홈페이지는 자주 들어오시는 게 좀 좋아요. 제가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 무료 특강을 항상 찍진 않거든요. 그래서 개정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좀 같이 하면 좋아요. 이런 정보들이 혼자 하다 보면 좀 밀릴 수가 있거든요. 같이 하면 누가 여기 계정이 있다는데 같이 이렇게 정보에 휘슬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서 그래서 홈페이지 많이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보시면 카톡 스터디라고 그 스터디 메저 드리는 게시판도 있어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 그 카톡으로만 모아드리거든요. 거기서 정보 교환하기도 괜찮아요. 그런 것도 원하시면 신청하시면 제가 카톡 모아드리니까 이런 것도 그게 다 이런 정보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이거 판례도 판례 강의를 보통 뭐 한 8월 정도에 뭐 한 8월 정도나 7월 정도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시험 범위는 내년이 시험이잖아요. 그러면은 저 올해 말까지 12월 31일까지 나온 판례들이 시험 범위예요. 그러니까 수업 7월에 끝나고 12월까지 나온 판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게시판에 모아드려요. 그리고 그거는 좀 강의가 필요해갖고 여기서 다시 잡아드립니다. 물론 여기서 개정 또 사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최신 개정 사항이 있으면 개정 내용과 추가된 최신 판례들을 좀 잡아드려요. 그래서 개정 내용과 판례는 게시판을 보시던가 최종 정리. 물론 최종 정리를 강의 안 들어도 돼요. 교재에도 다 수록되니까 교재를 보시던가. 그렇게 해서 시험은 조문과 판례인데 조문과 판례가 내가 수업을 들었어도 이후에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변동된 내용도 좀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해서 뭐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고 싶으면 이런 카톡 스터디 신청해도 된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제가 특허법 공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린 거고 마인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무조건 이건 지속이 돼야 됩니다. 초반에는 누구나 열심히 합니다. 3월에는 11시간, 12시간, 심지어 15시간씩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게 12월까지 가셔야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정말 특이하지 않은 사람들은 5월이나 6월에서 되게 지칩니다. 아니면 9월에서 지치던가. 그러면 말려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근데 누구나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공부를 왜 했는지에 대한 원동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몸은 무조건 지쳐요. 100% 지쳐요. 그래서 그 진짜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명분, 그 목적, 의식이 없으면 절대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게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신체는 지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신력으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하시려고 왔거나 아니면 벌써 공부를 하고 계실 건데 다시 한번 좀 잡아보세요. 내가 이 공부를 왜 하는지. 그게 대개 셀수록 오늘 너무 힘들어. 몸도 힘들고 공부도 하기 싫어. 그 공부하시는 경우에 머리가 이제 스탑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얘가 날 일깨워줘요. 너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거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공부를 시작하게 된 아주 근원적인 목적, 아주 강한 원동력, 이거 꼭 잡고 책상이나 어딘가에 꼭 붙여놓으세요. 이 원동력은 거창할 필요 없어. 내가 변리사가 돼서 내 소송 전문가가 돼야지. 이렇게 크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 시험 떨어지면 인생 진짜 끝장이다.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옥죄는 그런 명분도 괜찮아요. 그거 한번 꼭 잡아보시고 두 번째는 혼자 있으면 되게 지칠 수 있거든요. 혼자 독서실에서 혼자만의 공간에서 이렇게 있으면 정신적으로 핍박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맞은 개인차는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것도 성향이 맞는 분들은 되게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서로 같이 공부한다는 게 아니고 서로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던가 잠깐 쉬는 시간에 그냥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것도 되게 해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난 나왔는데 니는 왜 안 나오냐?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지속을 위해서 제가 이거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원동력과 근데 이건 좀 성향이 있어요. 내가 그냥 혼자가 더 편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같이 할 수 있을 때 좀 갈 수가 있을 때 동료들 같이 구하는 것도 좀 좋습니다. 그런 거 뭐 구하기 힘들면 저 카톡 스터디 있고 아니면 이게 이제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는 프로세스가 이제 제가 진행하는데 이게 종합반이에요. 종합반은 제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이거 종합반은 3월부터 2월까지인데 제가 강의는 3월부터 한 11월까지만 해요. 관리는 2월까지 하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상담하고 수업 매일 아침마다 수업 매일 그러니까 초반엔 매일 하고 나중에 일주일에 3번 하고 그걸 한 11월까지 제가 잡아드리거든요. 종합반에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끼리 스터디를 잡아드립니다. 그 분들끼리 계속 밥 같이 먹고 계속 그 의견 같이 하고 이렇게 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스터디를 모아드려도 나중에는 이게 서로 간에 다 친해지거든요. 맞는 사람끼리 또 이렇게 모이게 되고 그래서 모이는 거에 있어서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제가 그 돌아가면서 상담을 계속 해드립니다. 상담해드리고 종합반 분들은 특별히 밀접하게 좀 질문이나 이런 것들도 수시로 저희 받아들이고 그래서 저하고도 함께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종합반을 하게 되면 그 계획표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시는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계획도 잠깐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인데 오늘은 이건 마지막으로 계획까지. 이게 당장 내일 시험이 아니고 내년 시험이기 때문에 계획이 없으면 오늘이 되게 여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그 5월이나 6월도 하루하루가 여유 있다고 하면 큰일 나요. 근데 어떻게 하면 여유가 없어지냐면 계획이 있는 거야. 내가 6월까지는 뭐 해야 되고 9월까지는 뭐 해야 되고 하면은 하루 계획이 나옵니다. 그럼 하루 계획을 지키지 못했으면 나는 망한 거야.
그 조바심이 같이 있어야 돼. 목적하고 이 계획이. 이거 되게 중요해요. 하여튼 계획이 없으면 오늘이 되게 나한테 되게 여유 있는 날이 항상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종합반분들은 제가 계속 상담하니까 가끔가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친구는 지금 약간 느린 것 같은데? 이런 말을 제가 가끔 하거든요. 그게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싶은 거야. 지금 이 정도 속도라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늘도 되게 소중할 텐데 조금 더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계획 한번 가져봐. 이런 것들을 제가 컨트롤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그 계획이 종합반분들은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종합반분들은 수업을 되게 타이트하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 잡을 걱정이 좀 덜하다는 거예요. 종합반 잠깐 장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종합반 코스가 그리고 전과목 종합반이 있고 MX반이라고 해서 이게 저하고만 하는 거. 그러니까 MS반은 저하고만, 종합반은 MS반 플러스 전과목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둘 다 이제 제가 컨트롤해 드리는 건데 이건 특허만, 이거는 전과목인 거고, 보통 MS반 누가 들어오시냐면 작년에 좀 공부하신 분들. 제가 종합반이건 MS반이건 오시면은 제 2차 강의도 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1, 2차 특허 보면 다 하는데 작년에 좀 1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MS반 오셔서 2차 강의를 좀 하면서 처음에 좀 2차를 같이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MS반 오시고, 어차피 관리는 제가 다 해드리니까. 그래서 요 같이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말씀드렸네요. 종합반 안 온다 하더라도 스스로도 계획 꼭 잡으셔야 돼요. 근데 이 계획은 서로 의논하면서 같이 맞춰도 좋은데 이거 되게 개인차가 커요. 자기만의 계획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계획 잡을 때 계속 처음에 시행착오 좀 겪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봤는데 맨날 실패하는 거야. 그럼 느슨하게 늘려야 돼. 계획 맨날 실패하면 그거 성공을 못해요. 차라리 늘리는 거지. 근데 너무 늘려놨더니 맨날 달성하고 너무 여유가 있어. 그럼 다시 타이트하게 하고.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장마 오기 전에 한 6월 전까지 계속 시행착오 와서 나한테 맞는 계획이 7월 이후부터는 좀 확고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타이트한 거하고 여유 있는 거하고 다 잡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나한테 맞는 계획을 좀 잡아보시고. 근데 이거 시행착오가 있을 때 하나 더 있어. 내가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잡았더니 계속 달성 못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느슨해져. 이건 또 나태로 갈 수가 있어요. 너무 계획이 여유 있어지는 거지. 그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반분들은 가끔 보다가 제가 계획 가져와봐. 오늘 좀 느린 것 같은데? 이렇게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여러분들만의 그게 느낌이 아마 올 거예요. 느낌이 오지 않으면 이제 저하고 상담해도 되는데, 계획은 잡되 너무 타이트하면 안 되지만 너무 나태해지면 그것도 말립니다. 적정선에서 잡는 계획, 그것도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적, 가치, 계획, 이거 마인드 잘 잡으시고, 강의 코스는 기본과 중급인데 메인은 좁은 판례 문제 적용이다. 좁은 판례 문제 적용. 이건 이제 보충용. 좁은 판례 문제 적용 보충용이다. 여기 보시면 되겠어요. 이 전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전부 다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참고하실 분들은 유튜브로 보시면 되는 거고, 구체적으로 좀 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게시판 오셔서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들은 그 비밀글로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힘내셔갖고, 이 시험은 누군지 붙을 수는 있어요. 누군지 붙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 자신이 그냥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해서 못 보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나 안 해버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최대한 필요한 상담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